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 특검에 출석할 때 지하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즉시 전직 대통령들 조사할 때도 이런 특혜는 없었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출석하겠다고 해 특검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이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리겠다고 발표해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종교단체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가 이동할 때 경호차를 대동한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영상엔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단 검은 차량들이 선두에 서서 고급 승용차 10여 대를 인도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22일 만입니다. 경제는 타이밍, 이렇게 강조한 이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후 국회를 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건 1년 8개월여 만입니다.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이라면서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를 24번, 성장을 12번, 회복은 10번 언급했습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 도중 웃으며 가볍게 어깨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정 연설 중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로남불이라고 적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7분간 민주당은 총 12번의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대통령이 퇴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리고 국가가 보답하겠다는 뜻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조사를 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특혜라면서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자 일단 특검에 나가겠지만 지하주차장 출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론에 28일 9시까지 나오라는 특검의 요구대로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낸 겁니다. 지하주차장 통로는 외부인 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건데 기각 결정이 나오자 특검 출석에 조건을 단 겁니다. 특검은 9시에서 10시경으로 늦춰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사례까지 모두 열거하며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 통해서 들어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던 건 당시 대통령 신분이었고 지금 형사재판에서도 공개된 통로로 출석한다며 정당성을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특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엔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이번 주 토요일 10시 내란 특검 조사가 진행되는 서울고등검찰청까지 간 다음 지하주차장 허용 협의는 현장에서 진행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미국이 한국 등 무역 상대국들과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됐던 상호 관세의 마감이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미뤄졌다고 해도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erhaps it could be extended, but that's a decision for the president to make.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상황이 순조롭지 않자 연기 가능성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배려보다 사실상 압박에 가깝습니다. 백악관은 기한 내에 상대국이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유리하게 관세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나라별로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발효했다 13시간 만에 90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가 현재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7월 1일부터 미국 업계의 의견을 받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25%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실제로 완전히 파괴됐는지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각을 세웠습니다. You, the press, specifically cheer against Trump so hard. So let's take half-truths, spun information, leaked information, and then spin it in every way we can. 현지 시간 26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에선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습 전에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에서 16대의 화물 트럭이 늘어선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미 농축 우라늄이 옮겨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Because there were satellite photos that showed more than a dozen trucks there 2 days in advance. Are you certain none of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was moved? Of course, we're watching every single aspect, but Jennifer, you've been about the worst, the one who misrepresents the most intentionally. What the president says, things like that.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장관은 폭스뉴스 기자의 이름을 콕 집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도 우라늄이 이동됐다는 징후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정보 유출자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I believe the FBI is investigating to find out who that leaker was because it's illegal and they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at. Leaked bits and pieces of an intel assessment to push a false narrative.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핵시설 공격 이후에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완전 파괴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공항 활주로에 곰이 등장해 여러 비행편이 결항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소동을 벌인 곰들의 소식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껑충껑충 신난 듯이 뛰어다니는 새까만 곰 한 마리와 차량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어제 일본 야마가타현 야마가타 공항 활주로에 등장한 몸길이 1.2m의 곰입니다. 아침부터 여러 차례 공항 주변에 곰이 등장하면서 활주로를 봉쇄해야 했고 공항은 포획용 덫까지 설치했는데요. 안전을 고려해 어제 총 10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오늘 새벽까지도 결항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3일 영국의 한 동물원에선 5살 불곰 미슈와 루시가 우리에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곰들은 직원 전용의 식료품 창고로 들어가서 일주일치 꿀이랑 간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운 뒤에 배부른 상태로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관람객 16명이 대피해야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원 측은요,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사람들이 동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게 됐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 보그의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가 37년 만에 물러납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Good morning, Miranda. Isaac. I don't see my breakfast here. Are my eggs here? Where are my eggs? 19년 전 개봉한 이 영화, 소설을 원작으로 치열한 패션계를 다루면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속편 제작을 확정하면서 다시 관심도 커졌는데요. 영화의 흥행엔 명배우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악마 같은 편집장 캐릭터 미란다 프리슬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캐릭터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미국 보그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가 37년 만에 편집장에서 물러납니다. 패션계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세계 패션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요. 편집장에선 물러나지만 보그의 글로벌 편집 책임자 역할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경호를 받는 것처럼 교통을 통제해왔던 종교단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총회장이 탄 차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경호 원칙 아래에서 신천지는 법도 벌금도 무시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탄 차는 멈추면 안 된다. JTBC가 보도한 신천지 내부 경호 원칙입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돈을 주고 경찰 경호를 받은 이 씨가 국내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설치한 검은 차량들이 대열 선두에 섰습니다. 뒤로 검은 고급 승용차 10여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행렬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멋지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승용차 안에 탄 사람들은 정부 주요 인사나 외국 정상이 아닙니다. 모두 신천지 간부들입니다. 교회에도 화랑 판단이라고 한 20, 30대 초보의 컨보이를 모집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확고한 자, 신속한 판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네끼리 엄청 훈련을 시켜요. 도로교통법상 경광등은 경찰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에만 달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달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호를 막고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도 모두 교통방해로 불법입니다. 막 경광복으로 사람들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대통령이나 뭐 총리 지나가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신천지는 법을 신경 쓰지 않았고 과태료나 벌금이 나와도 예사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번 그렇게 일정을 나가면 벌금 한 대당 50만 원씩 내거든요. 벌금 내면 되는 거죠 그냥. 이만희 씨는 매번 이런 경호를 이용하거나 임대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신천지 내부에선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신도의 폭행을 사주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어졌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의 측근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신도를 폭행해달라는 녹취와 실행까지 계획한 문자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종합 경기장을 빼곡히 메운 이 사람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현장, 신천지의 큰 행사인 이른바 10만 수료식입니다. 약속한 목자와 신천지 12지파 성도들 113기 수료식 예배를 드리오니 총회장 이 씨가 등장하기 직전 기도하는 인물, 신천지의 2인자로 불린 고모 씨입니다. 총회 총무라는 직책을 가졌었고 총회장 이 씨가 구속됐을 때 신천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 씨, 지난 2021년부터 신천지 내부에서 성폭력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론이 나빠진 2023년 9월, 고 씨는 이만희 씨를 가까이 지키는 경호원 7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신천지의 칠사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너희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자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특정 신도를 테러해달라고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외국인들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일을 좀 진행을 해줄 수 있겠냐. 미행을 해서 위해를 가하는 거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폭행해달라고 의뢰한 거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JTBC는 당시 이 7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폭력배 고용 비용을 물어보고 조용히 알아봐달라고 당부도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한지 다그치는 내용도 오갑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안 풀려주는지 자기가 하지도 못할 짓을 얘네들이 그래봤자 다 20대, 30대, 20대 중반 나이 많으면 30대 초반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을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킨 거죠. 물리력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고 씨는 이후 횡령 문제 등이 커지면서 이듬해 신천지에서 제명됐습니다. 테러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취재진은 고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단체 안에서 어떤 일이 얼마나 벌어져 왔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올해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부터 분유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육아 물가가 여전히 아이 키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이유식입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11% 넘게 올랐습니다. 국산 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1.9% 올랐는데 분유는 3.4%가 뛴 겁니다. 통계보다 체감 물가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에 수입 분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이 수입 분유 브랜드, 올해에만 가격을 2번 올렸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평균 점포수는 4% 줄었는데 결제 금액은 24% 가까이 늘었습니다. 300 좀 넘었던 것 같은. 저는 아주 평균적으로 간 곳이어서 그렇지 지금은 제가 첫째인데 둘째를 난다면은 안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선 유모차도 아이옷도 너무 비싸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줄어드는데 육아 비용은 오히려 오르는 겁니다. 업체들은 수요가 줄어 공급도 줄였다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은 더 큰 폭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육아 비용에 집중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아동용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경제적인 압박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일부 지자체는 영유아 품목을 필수제로 보고 분유와 기저귀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경기 전날 트레이드로 LG 유니폼을 입은 천성호가 친정팀 KT를 상대로 친 2루타가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9회까지 밀리던 LG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잠실에선 베테랑 노경은이 최고령 100홀드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LG가 한 점 뒤진 9회 초 천성호가 오른쪽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터뜨립니다. 9번역의 희생 번트 때 3루로 간 천성호는 상대편의 폭투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LG는 이후 신민재 중전 적시타로 KT에 4대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이날 주인공은 전날 트레이드 대 친정팀을 상대로 맹활약한 천성호였습니다. 제가 여기 이적해서 최대한 민폐를 안 끼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타석에 만회를 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선두 한화는 삼성을 3대1로 꺾고 전날 패배를 서력하며 단독 1위를 지켰습니다. 한화 선발 문동주는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했고 삼성은 한화보다 안타를 2개 더 치고도 졌습니다. 롯데는 홈런 2방을 앞세워 NC를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롯데는 5회에 터진 레이에스의 추격호와 대타 나승엽의 3점 홈런을 앞세워 NC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잠실에선 SSG가 두산을 4대1로 꺾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베테랑 노경은이 41살의 나이에 KBO 최고령 100홀드를 달성하며 후배들로부터 선수 인생 첫 축하의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개발된 지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노후된 도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도심 곳곳에 방치된 부지를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경기도 성남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0년 동안 방치됐던 하수처리장이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됐다면서요. 예, 우리 분당 구미동에 30년간 하수정말 처리장을 공사하다가 방치된 곳에 저희가 지난 6월 3일부터 이 구미동 성남 물빛정원 산책길을 주민께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뮤지컬도 만들고 또한 카페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처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우리 성남의 랜드마크로 앞으로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해서 경기 동남부권에 아주 좋은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30년 동안 이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예, 최근에 개장한 분당 율동공원에 복합 캠핑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토 캠핑장으로 뭐 두 가족 사이트도 있고 반려견 동반 사이트도 있고 또 96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곳에 숲놀이터라든가 또 어린이 놀이터, 또 어린이 물놀이장, 여러 가지 반려견 놀이터도 비롯해서 부대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됐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시범 운영을 6월 달에 했는데 경쟁률이 심한 날은 270대 1, 그것도 평일에도 몇십 대 1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그 굉장한 아주 환영을 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오토캠핑장 운영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또 좀 더 확충하고 개선하고 또 시설을 더 확충하는 방안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270대 1이면 가실 수 있도록 많이 좀 예약 같은 것들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성남에는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인 분당이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예, 작년 말에 선도지구 12,000세대가 이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선정된 지구들이 특별 예정 사업 시행 단계에 있고 또 목련마을 빌라단지하고 시범단지는 예비 사업 시행자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이고 또한 샛별마을하고 양지마을도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또 물량이 물량이 12,000세대를 저희가 또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선정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2007년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검토와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7년이죠? 또 2027년 최근에 2035 성남시 노후도시 계획 정비 계획 기본 계획안을 저희가 6월 9일 날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성남 분당의 공간 구조 개선과 또 교통 개선, 또 생활 SOC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분당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2027년에 이제 1차 선도지구가 착공 목표로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정비 사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2차는 저희가 또 12,000세대 물량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정 방식에서 이제 공모 방식이냐 또 입안 제한 방식이냐 해서 이제 좀 주민들 간에 또 이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여러 단지 또 대표들 또 여러 주민들 의견을 이제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다 마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총 이제 분위기를 현재 보면
입안 제한 방식,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또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과열 경쟁이 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많이 좀 힘들어하셔서 좀 시에서 지금 그런 선정 방식을 놓고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12,000세대를 또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은 또 이주 주택에 대한 그런 부지 선정에 대해서 또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면서 다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가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